네. 자, 이 어제요, 뉴스파이터가 끝난 뒤에 속보가 나왔던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제주 실종 여성 사건 관련해서 이런 속보가 나왔었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지난달 25일 밤에 실종이 됐던 여성이 네. 이제 가족들이 그토록 애타게 이제 살아돌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일단 최초의 실종이 된 곳은 제주도 동북 쪽입니다. 동북 쪽 세화포구에서 실종이 됐죠. 네.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대략 0시 한 38분부터 11시 한 38분부터 0시 한 5분 사이에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경찰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수색을 벌였죠. 그러니까 수색 범위는 그 밑에 성산포까지가 수색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시신은 이 제주도 동북 쪽이 아니라 정반대쪽. 네. 가파도면 저게 바다로 하면 한 100km 정도 되고요. 직선거리로도 6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라고 했었는데 네. 이제 옷이 그대로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걸이나 문신 등을 봤을 때 이 여성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요, 당시에 어떤 상태로 발견됐는지 일단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객선 선장님이 보시고 세상에 어떤 물체가 떠 있으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또 실종된 그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문신했던 자리가 있고 목걸이 찼던 거 입었던 옷들이. 일단은 김복준 의원님, 이 여성이 CCTV에 마지막 포착된 게 지난달 25일, 그러니까 7월 25일 밤 11시 5분쯤이었습니다. CCTV에 물건을 사러 왔을 때 그 모습이 포착됐는데 지금 이 여성이 발견된 시점은 8월 1일 오전 10시 50분쯤인데 일단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게 일단 저 상황이었고요. 앞서 발견된 장소 CG를 다시 보여주세요. 김복준 의원님. 네. 정말 정반대예요. 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아마 제가 여기서도 말씀 전에 드렸는데 저런 경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유속이라든지 조류의 방향을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사망했다면 흘러나갈 수 있는 거리를 추정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표류 이제 어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저렇게 완전 그 제주도 쪽에서 완전 반대편에서 100km가 넘은 해상에서 발견되는 거는 사실상 타당성이 없어요.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물론 이제 그 해수의 어떤 표피의 흐름하고 그 심층수의 물길하고는 좀 다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이변이 있을 수 있어요. 자연 현상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일견 현재까지 과학적인 형태로 분석한 거에 의하면 저 장소에서 7일 만에 1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잖아요. 실족했을 가능성, 네. 혹은 자살했을 가능성, 네. 아니면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 네. 이제 이렇게 세 갈래로 수사를 했는데 네. 지금 분석한 내용대로라면 결국은 좀 불행하게도 범죄 쪽에 일단은 가까운 걸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예. 아직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예.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범죄 가능성 쪽에 오히려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거기다 저기까지 흘러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해류의 방향을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물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해류를 역류해서 지금 반대쪽으로 온 것 같은 모양새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이유로 저기서 발견될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세화포구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져서 절로 갔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족이나 혹은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경우일지라도
그 장소가 최소한 세화항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앞서 김복준 위원님이 시뮬레이션, 해류의 흐름 관련해서 시뮬레이션도 했다고 그리고 실시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번 사건 관련해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랑 해류랑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기간 동안 이 조류나 해수 유동만으로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손정혜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론적 시뮬레이션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저기서 발견했다. 그러면 뭔가 다른 외생 변수가 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무슨 태풍 영향이라든지 바다의 여러 가지 유속들이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하. 있습니다. 네. 다만 저도 의문을 갖는 것은 만약에 실족을 했다고 한다면 몸에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신발이랑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슬리퍼는 그 근처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다른 자연현상에 의한 해류의 변화라든가 태풍의 영향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몸에 지니고 있던 슬리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시신은 다른 방향으로 떠내려간다는 게 조금 납득이 되지 않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 시각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하. 실종 전 6일, 7일 전에 사망 시각이 특정이 되느냐 아니면 네. 2, 3일 전으로 특정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결국은 언제 어디까지 이동한 동선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수색 범위가 그 근방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제주도 전체의 CCTV 동선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김복준 예, 의원님, 예.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또 그런 가능성도 제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중으로 이제 부검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네. 이 지금 시신으로 발견된 이 여성의 폐 속에 있는 네. 플랑크톤의 양도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이게 자꾸 이제 프랑크톤에 자꾸 맞춰져 가지고 얘기를 네. 하시는데 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사망한 상태로 만약에 발견이 되면 네. 일단은 그 시체를 부검을 해가지고 기도와 폐를 절개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 열어본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목에 물이 젖어 있고 폐에 물이 꽉 차 있다. 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한다면 폐에 물이 꽉 차 있다는 얘기는 물 속에서 호흡을 했다는 뜻이에요. 아하. 숨을 쉬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물을 먹었다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익사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폐를 절개했는데 폐 속에 물기가 없다면 네. 이거는 이미 밖에서 사망한 상태로 물에 유기됐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플랑크톤 관련돼서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플랑크톤은 어떤 그 살해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살해된 장소. 이를테면 무슨 저수지 이런 저수지에서 익사를 한 사람을 꺼내가지고 바다에 유기했다고 그러면 바다에서 발견되지 않는 저수지의 플랑크톤이 아하. 여기에 남아 있었겠잖아요. 네네. 그래서 살해한 장소, 사망한 장소를 추정하는 게 플랑크톤이고요. 네네. 일단 그 사람이 익사했는지 살해된 다음에 유기됐는지를 열어보는 거는 폐를 열어보고 물을 먹었는지 여부를 네네.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앞서 경찰의 그 조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여성이 발견됐을 때 당시 모습이 앞서 지난 7월 25일 날 편의점 CCTV에 찍혔던 옷 그대로 있다면서요? 이게 예. 네네. 제가 지금 가장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네. 저 부분이 제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사실은 이 자연 표류 상태에서 사람이 한 7, 8일 만에 발견이 되면요. 네. 거의가 옷은 유실돼요. 아, 그런가요? 예, 조류에 휩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옷이 온전한 상태로 있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하. 다만 네. 다만 예외는 있어요. 네. 아주 타이트한 옷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옷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아하, 근데 네. 지금 저기 CCTV 화면에 편의점에서 나오는 저분의 옷을 보면 네. 저 옷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타이트한 옷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예, 네. 아니기 때문에 7, 8일 동안 표류한다면 벗겨지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위축돼가지고 옷은 자연스럽게 벗겨져요. 물론 벗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좀 더 시간이 가면 사체가 불기 때문에 딱 붙어 있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분의 없어졌을 때 마지막 CCTV 영상 그 모습 그대로가 7, 8일 지난 지점에 네. 온전한 채 발견됐다는 거는 네. 저는 이 바다에 빠진 시간대가 네. 과연 그 즈음이 맞는가 이 부분은 좀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또 일각에서 물론 지금 이 아내분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남편분 입장은 얼마나 지금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일단 이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경찰이 살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남편분이 애초 이 여성이 자신의 아내가 지금 편의점에 물건 사러 갔다가 들어오지 않은 걸 안 시각이 7월 26일 밤 10시 10분쯤이었답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 실종 신고는 그날 오후 3시 20분. 그런데 그 실종 신고도 언니를 통해서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당연히 여러 가지 수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종자, 이 사망한 사람과 마지막 행적을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의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고가 늦은 점도 조금 의심을 살 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찾고 성인이다 보니까 어디 잠깐 갔나 보다라고 신고가 늦어질 경위는 있는데 네. 그 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했고 어느 지점에서 아내를 찾았으며 그 마지막 행정은 어떤 건지를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가장 유력하게 그 마지막 행정과 관련해서 아내가 언니와 형부한테 2차례 전화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것도 밤 늦은 시각에 네.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라든지 고민을 털어놓거나 상담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을 네. 텐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가정사나 이런 것들은 남편이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 11시쯤 밤 늦은 시각에 바닷가 근처에서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 네. 사실 한 30분, 1시간 정도 찾았는데 없다. 그러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즉시 신고하거나 네. 즉시 가족들한테 알리거나 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조금 수소문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시점 12시 전후로 혹시 가족들한테 지금 아내가 안 보이는데 혹시 전화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확인 조치를 했는지를 좀 경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아마 경찰에선 필요한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조사는 지금 이행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물론 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제일 비통한 상황은 가족들일 거예요. 하지만 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의 이 수사 ABC 이 남편분에 대해서도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대단히 불행하게도요. 아내가 살해되거나 아내가 없어지거나 사망하거나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이 남편도 용의선상에 올라가요. 원래 근데 그런가요? 일반적인 네. 수사 관행이고요. 뭐 슬픈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0.0001%만 가능성이 있어도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남편뿐만 아니라 네. 뭐 가까운 가족 친지까지도 네. 용의자로 선정돼서 수사를 하는 거는 네. 지극히 당연한 거고 아하. 결국은 사망하신 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특별하게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앞서 저희가 그 상황을 쭉 일지를 보여드렸는데 7월 26일 밤 12시 5분에 잠을 자던 이 남편이 잠에서 깨게 된 계기가 네. 이 어떤 차량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캠핑카와 부딪히면서 네.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차량을 몰았던 차주 운전자를 찾아내는 것도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25일 11시 5분에 편의점에 갔다가 11시 13분에 언니한테 전화 한번 하고 그때는 이제 통화가 안 되고 38분에 또 전화를 했죠. 네네. 그때 통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편은 캠핑카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네. 12시 5분경, 그러니까 26일 이제 바로 한 30분 그렇죠. 정도 내외에
턱수염을 기른 낚시꾼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흰색 코란 뭐 이렇게 SUV 차량이었는데 그게 캠핑카를 살짝 이제 부딪힌 거예요. 네. 남편이 이제 그 충격에 이제 깼답니다. 아하. 깨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주차하다가 좀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하고 이제 깼는데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내를 찾았다라는 게 이제 남편의 진술인데 아. 그러면 이 턱수염을 기른 낚시꾼이라는 이 사람이 무언가를 목격할 수도 있죠. 그 시간대 이게 캠핑카 있는 데는 이 여성이 지금 실종됐다고 추정되는 곳을 통해서 와야 되는 곳이니까 아하. 그러면 무언가를 봤을 수도 있고요. 아하. 또 하나는 네.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 또 있죠. 뭘까요? 차의 블랙박스. 아. 블랙박스에 무언가 유의미한 게 찍혀 있을 수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목격자를 찾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김복준 의원님 이 일대가 CCTV가 촘촘하진 않는가 봐요. 그러면 없습니다. 예, 예. 경찰이 반경을 넓혀서라도 지금 이 남편분의 진술에 있었던 그 예. 차량이 찍혔는지를 반경을 넓혀서라도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해야죠. 아하. 저 코란도가 코란도입니다. 네. 그 차가 아니더라도 네. 그 시간대 그 즈음에 그 근처를 가던 다른 차량들에 의해서 블랙박스에 또 상황이 찍혀 있을 수도 있기 아하. 때문에 네. 경찰은 그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여성이 없어진 걸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네. 그 반경을 쭉 그려가지고 기지국에서 이제 그 수사라고 하는데 네. 기지국 수사 그 반경을 쭉 그려가지고 그때 통화가 빈번히 이루어졌던 그 범인 내에 있던 사람들 휴대폰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을 상태로 또 조사를 할 거예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각도로 수사를 하는데 네. 항상 가능성이 있는 건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이 여성을 그 현장에서 어떤 납치라든지 네. 범행에 이용이 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네. 제주도는 해안가 도로를 타고 쭉 가다가 유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안도로를 이어지는 요번에 발견된 무슨 항입니까? 거기 네. 무슬포항 아하, 입구까지 네. CCTV를 전부 분석해야 될 아하,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즈음에 운행했던 배도 봐야 될 겁니다. 예.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모든 가능성을 경찰이 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성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끝까지 믿었습니다만 안타깝게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반드시 경찰이 촘촘하게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끝까지 뉴스파이터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